한밤중에 응급실, 삐걱거리는 바퀴소리, 가쁜 숨소리, 그리고 멈춰버린 심장을 살려내기 위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식인 그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의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닥터 헬기도 멈추고 야간이 되면 구조도 멈추는 체계가 우리 도민의 생명 위에 그림자처럼 들이우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해가 진다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닥터 헬기는 단 한 대뿐이고 그것마저도 주간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하늘은 왜 밤이면 닫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 왜 해가 지면 구조도 멈추는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체계의 재설계를 결단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급의료체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개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골든타임입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 1분, 아니 단 30초 지체도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증 외상, 심정지, 뇌혈관과 같은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발생 후 1시간 이내 수술 또는 전문 치료, 그리고 현장 도착 후에 30분 이내 전문 의료 처치가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닥터 헬기를 도입하는 핵심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닥터 헬기와 구급 헬기 차이를 아십니까? 이 표출자를 보시면은 닥터 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헬기 안에서 이송 중에도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관의 긴급목적 전용 헬기는 주로 산불을 진화한다거나 해양 순찰 등 또 주로 구조를 하는 등으로 비의료 목적에 집중되고 있고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거나 응급처치 또한 그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곧 생존율의 차이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닥터 헬기는 출동 요청 후에 5분 이내에 이륙,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1시간 이내에 병원 이상이라는 정밀하게 골든타임 체계로 골든타임을 전제로 해서 설계 제도입니다. 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수, 순천, 고흥, 구례, 곡성 등 동북권은 현재 전라남도의 닥터 헬기 계류지인 신안 앞해읍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서 도착하는 데만도 30분에서 40분, 이송까지 포함하면 총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0분 내에 처치, 1시간 내에 수술이라는 닥터 헬기의 핵심 기준이 동북권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재는 섬지역도 응급의료 취약지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도 아쉽게 있다고 존재합니다. 이러한 도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강구해 주시고요. 닥터 헬기는요, 전국 최초로 2011년도에 전남의 목포와 인천이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남은 의과대학 하나 없는 의료 취약지역입니다. 선진국들은 반경 70km, 15분 도착을 골든타임 대응 표준거리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헬기 배치 및 밀도와 운용체계를 정교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닥터 헬기의 환자 이송거리 71km 이상인 출동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는 것 같이 저희 5년간 2020년부터 24년간 5년간 실적을 보면요,
70km 이상 이송 건수는 441건입니다. 전체 이송 실적은 1133건이었고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전남이 닥터 일기를 도입한 지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대만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네. 문제는 단순히 운영 비용이나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전남 동부권은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국가 산단, 해양 플랜트, 대형 조선기지 등 중공업 밀집지대, 그리고 거문도, 금오도 등 도서지역과 급속한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얽혀진 응급의료의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전라남도 인구 고령화율은 전국에서 1위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중증 외상뿐만 아니라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등 빠른 응급 이송이 생존율을 결정짓는 질환의 비율이 높은데 정작 전남의 응급 이송 체계는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국장님, 닥터 일기 출동 대상 환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 환자 기준은 중증 외상 환자고요. 또 심혈관 뇌질환자, 심근경색, 응급 분만 산모, 기타 중증 응급 환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닥터 일기는 단순한 항공 수송 수단이 아닙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생을 지키는 하늘의 중환자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즉시 출동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닥터 일기 운영 체계는 주간 1조시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야간 상황에서는 출동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전체 출동 요청 건수에 대해서 시간대별 닥터 일기의 출동 요청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른 닥터 일기의 출동 전 기각된 건수, 실제 출동 건수, 출동 이후 중단된 건수를 살펴보면 표와 같이 기각된 건수가 431건으로 무려 38%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야간 시간에도 출동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모두 다 기각됐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이 시간대 기각 사유를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운행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닥터 일기. 그래서 야간에는 일몰 이후에는 운행을 제한하는 국무총리 훈령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한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묶여 있는 거죠. 예. 야간에는 출동조차도 못하게 묶여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원인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헬기 운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몰 이후의 출동 요청은 자동으로 기각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응급은 밤낮을 가립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밤에는 구조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야간 운항을 전제로 헬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전체 닥터 헬기 출동의 약 20%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 비행을 하기 위해서 야간 투시경, 항공 등화 시스템, 복수 조종사 운영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이러한 선진국의 야간 운행 체계를 참고해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닥터 일기 야간 운행의 필요성에 의원님의 고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전남의 닥터 헬기는 단 한 대뿐이고 그것마저 주간에만 운행하는 구조입니다. 동부권 이송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야간에는 출동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전남 응급의료의 현주소입니다. 한 대 더 배치하면은 골든타임이 살아납니다. 헬기가 있으면 구조하지 못하는 체계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시점입니다. 행정당국의 실질적 실행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닥터 헬기 부분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이제는 더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 하면은 이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됐다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현장 위주로 또 일선에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함께하면서 적극 뛰도록 하겠습니다.